자의 입원 같은 경우는 5번에 있는 자의 입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하면 즉시 퇴원시켜라고 했고, 그리고 퇴원한다 소리 안 해도 얼마마다 물어봐야 된댔어요? 2개월마다 퇴원할래요? 퇴원할래요? 하는 퇴원 의사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확인 안 했어. 환자가 말 안 했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이라 그랬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죠? 자, 2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본문의 내용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입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아들의 입원을 신청하는 거죠. 이런 거는 무슨 입원이에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되겠죠. 그럼 이때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돼. 그죠? 2명 이상이 해야 돼.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면 의료기관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요 2명 이상이 이 사람 입원시켜야 된다. 그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도 2명 이상이라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2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2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 입원 기간은 얼마까지 되죠? 3개월 이내로만 돼. 최초 입원은 처음 입원했을 때는 3개월 이내로만 돼요. 되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면 또 6개월까지도 되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입원이 있다? 응급 입원이 있죠. 칼 들고 막 설쳐. 그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럼 응급 입원인 경우는 며칠까지만 된다? 3일 이내만 된다는 거. 3일 이내. 그 다음에 마지막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있었어요.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거는 보호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냥 데리고 들어간 거지. 그럼 보호자한테는 물론 말은 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통지는 할 거야. 이때 입원도 너무 길게는 안 돼. 얼마까지 된다? 2주 이내로만 된다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거까지. 그렇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자의 입원, 그리고 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 2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0번에 보시면 자, 서류 보관 연도 그죠? 정리 다 해드렸었어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1번에 보면 검사 소견 5년, 그 다음에 간호기록 5년, 그리고 환자 명부 몇 년이죠? 5년.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는 10년. 예방접종은 무조건 10년.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술기록, 진료기록 이런 거 몇 년이었다? 5년. 아니까 죄송해요. 10년. 진료기록, 수술기록, 예방접종에 관한 거 10년.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처방전은 2년. 되셨죠?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실기 71번입니다. 자, 위관 영양을 주는데 간호입니다. 자, 위관 영양할 때 우리가 위에 제대로 꽂혔나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를 많이 쓴다? 주사기로 흡인을 했지. 이때 얼마 이상 나오는지 봐야 됐어요. 100cc. 100cc 이상 나오면 보고하라 그랬죠. 환자 지금 위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뽑아낸 건 어떡하지? 다시 밀어 넣는다 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왜 밀어 넣느냐 이 말인 거죠. 그것도 몸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 빠져나가니까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체액에는 수분 전해질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물을 다시 밀어 넣는다. 지금까지 이렇게만 물었는데 왜 밀어 넣느냐 이 말을 지금 물은 거거든요. 몸 안에 있는 거를 빠져나가게 한 거니까 그 말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자, 의식이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 환자예요. 부동 환자. 부동 환자한테 변기 되어줄 때 어떡합니까? 못 움직이는 환자는 어떻게? 옆으로 눕혀. 그 다음에 엉덩이에 변기 대. 그리고 다시 똑바로 눕혀. 그럼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움직일 수 있으면 엉덩이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이런 거 그림 문제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 환자 변기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측위로 눕는다.
그죠? 측이를 눕고 여기에다가 엉덩이에 병기 대고 그리고 다시 똑바로 앙와이로 누워준다 이 말인 거죠. 73번 바이탈 사인에서 환자가 인식하면 안 되는 거 껌이지 호흡 그죠? 인식하면 안 되는 거 호흡 껌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74번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이에요. 위가 아니고 일상적인 식사 돕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계속 음식물을 막 밀어넣는데 뭐 사약 주냐? 여러분 이렇게 먹이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목을 뒤로 확 제낀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아니요.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연하곤란이 있으면 중요하죠. 연하곤란이 있으면 어떤 식사가 좋다 그랬죠? 어떤 식사가 좋다? 연식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물었던 문제예요. 연하곤란 환자에게는 어떤 시기가 제일 적당하다? 연두부 같은 연식이 좋다라고 했죠. 연식, 유동식이 아니라 연식이 좋습니다. 연식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연하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맑은 미음이랬잖아. 맑은 미음이니까 유동식까지 쭉 흐르는 액체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처 소독은 식사 후에 해야 되겠죠. 직전에 하면 아팠고 냄새도 나고 뭐 불쾌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하라. 또는 특수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도록 좀 도와줘라 하는 게 더 컸습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5개월 된 영아라 그랬어요. 영아. 그럼 이 얘기가요. 맥박을 봤을 때 맥박이 보통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에서 3월 19일 날 보실 때 모를 수도 있잖아. 그죠? 모를 수도 있지만 영아 맥박은 어른 맥박은 알겠어. 60에서 100번이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린이는 맥박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잖아요. 빠른 거는 괜찮잖아. 그죠? 그런데 느린 거는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느리다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느린 거지 어린애들은 빠른 거니까. 그럼 저라면은 눈치로 싹 훑어보셔서 어떤 거를 찾겠다? 1번을 찾겠습니다. 50회인 거를. 느린 거는 정말 보고해야 될 응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참고로 영아들은 맥박이 그 160번 정도까지도 맥박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160번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아닌 거죠. 50회입니다. 50회. 그 다음에 76번에 보시면 자, 76번에 보시면 난청 환자 의사소통 옳은 거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7번에 보시면 자,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그래서 화학요법을 위해서 입원일 때 화학요법이라는 거는 항암치료 약물요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말기 후두암 환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때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걸까? 이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반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시고 싶으시군요. 그러시군요. 속상하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거를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2번이고 반영에 대한 예는 사례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요추천자 환자에 대한 간호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요추천자 하면은 뇌척수의 검사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요추천자는 몇 번에서 해? 3번과 4번 사이에서 하고 할 때 자세는 새우등 자세로 하고 나서는 어떤 자세를 한다? 앙와이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왜 앙와이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 두통, 그죠? 동통 감소를 위해서 앙와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에 검사 후에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했으니까 앙와이인 거죠. 1번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검사 중에 심스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검사 중에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이거 요추천자하고 상관없고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면 어떤 검사일까? 복수천자.
때겠죠. 그리고 금식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79번에 보시면 수술 간호예요. 자,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돼 있대. 전신마취. 자, 1번에 귀중품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죠. 보호자한테. 그리고 매니큐어는 순환, 혈액순환 봐야 되니까 하고 지우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소수술 가운을 입는 거는 맞는데 속옷을 벗고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능하면 소변을 참게 한다. 틀렸죠.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소변을 보게 한다. 그게 답인가? 아니요. 전신마취는 유치도뇨를 삽입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전신마취라 그랬잖아. 그러면 전신마취일 때는 유치도뇨를 삽입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에 유동식을 제공한다. 아니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 간호하면은 어떤 거 들어간다? 밤 10시부터 금식하세요. 그리고 또 관장할 수도 있겠죠. 관장하고 또는 꼭 뭐 요즘에는 권장하진 않지만 상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밤에 잘 때 수면제를 주기도 하죠. 수면제, 체력 보충을 위해서 수면제를 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IV 같은 것도 미리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전의 간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에 보시면 입원 환자 간호예요. 입원 환자. 그럼 입원엔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안내해야 될 건 뭐죠? 식사 시간이나 면회 시간 안내. 나머지 잘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닌 거. 그 다음에 81번에 보시면 산소 투여를 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대. 그럼 입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닌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에 비강 캐뉼라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비강 캐뉼라 되게 잘 물었어. 그래서 비강 캐뉼라는 콧구멍으로 쏭쏭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배관은 비강 배관은 몇 시간마다 제거했었어요? 8시간마다 배관을 제거하고 깨끗이 한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소를 줄 수 있는 거, 가장 높게 산소 농도를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지 않을 거야. 다시 안 마실 거야. 그걸 뭐라고 하지? 비재호흡 마스크. 이거는 가장 높은 산소를 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요점 제가 교재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의 설명이나 동영상을 다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벤츄리 마스크. 이거는 뭐였어? 조절할 수 있겠죠. 정확한 산소 농도를 줄 수 있다. 이런 말하면 벤츄리 마스크. 되셨습니까? 그거 구별하실 거. 소생백은 엠브백 그거 말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2번은 다음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원인이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이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 그 말에 포커스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땀이 났다는 거는 열사병은 아니거든. 열사병은 땀이 안 나거든. 땀이 났대. 그래서 팔다리 근육에 두 번째 키워드 나왔네. 경련을 일으켰잖아요. 열 때문에 경련이 난 거. 열경련이지. 그럼 열경련의 원인은 빠져나간 거잖아요. 뭘로? 땀으로. 뭐가? 소금이. 염분이. 그래서 답은 여기서 염분을 넣어주는 거 되는 거죠.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 같은 거 주고 의식이 없다면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IV로 줘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열경련, 그리고 또 열사병 구별하실 것, 그리고 열허탈. 열허탈은 그냥 기운이 없는 거야. 심장이 열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심장을 바카스를 넣어주는 거죠. 심장한테 강심제 주는 거. 그거는 열허탈 또는 열피로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83번에 보시면 MRI 간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MRI라고 하면은 이거는 할 때 자체가
해가 있다 없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데 임신 중에도 사실은 태아한테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아한테 영향은 안 주지만 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었다? 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그 서명을 받도록 하라, 동의서를 받도록 하라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MRI의 유의사항은 어떤 겁니까? 하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MRI 유의사항은 1번에 보시면 검사 전에 어떻게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맞죠? 검사 전에 제거하죠. 그럼 제거하는 거 어떤 장신구들, 어떤 금속들이 있을 수 있냐면 머리핀, 그죠? 그리고 또 시계, 그리고 또는 동전, 틀니, 보청기 이런 거 전부 다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신용카드 이런 거 지참 그러니까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왜냐하면 MRI 자체가 자석으로 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자기 공명 영상이거든요. 답은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에 보십니다. 자,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거든요. 그러면 욕창 환자는 이때 1번에 보시면 틀렸어. 욕창은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어떤 것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마찰.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도록 당긴다, X 틀렸어.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침상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 때문에 잘 생깁니까? 요실금 환자들한테 가장 많은 게 되겠죠. 그죠?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게 있었죠? 그 무의식 환자, 그리고 또는 마비 환자, 무의식 환자 또는 마비 환자, 그런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 또는 어떤 환자, 침상에 주름이 있거나, 그리고 몹시 마른 환자, 그리고 부종이 심한 환자, 그런 사람들한테 높다 그랬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주름지게 한다 틀렸죠. 그리고 체위는 눈 감고도 하셔야 되겠죠. 체위는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바꿔준다. 그리고 5번에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잘생기니까 상처를 좀 빨리 수선해주고, 상처를 수선하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이게 어떤 영양소였어요? 단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라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되시겠습니까? 한번 보실 것. 답은 여기서 침상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85번에 보시면 자, 간호조무사가 N95 마스크를 착용한대요. 자, N95 마스크 하면 여러분 어떤 거지? 비말, 그죠? 비말 감염, 비말 전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활동성 폐결핵, 그죠?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헤파 마스크 또는 N95 마스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1단계가 빨간 거, 피부 홍반입니다. 피부 홍반. 빨갛게 되는 거, 그 단계는 욕창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은 그 빨간 단계에서 점점 심해졌겠죠. 그럼 나중에 뒤집었을 때 환자분 체위 바꿔드릴게 하고 뒤집었을 때 뭐가 잡혀있다 그랬습니까? 수포, 물집이 잡혀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포가 보이면 이거는 몇 단계다? 2단계입니다. 그래서 수포 이런 말 들어가면 2단계 욕창의 단계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단계. 자, 3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3단계는 피부가 전체가 약간 없어요. 피부가 이렇게 짓물러졌어요. 짓물러져서 피부 전층이라면 표피, 진피, 피하 이런 데가요 손상을 입었어. 그리고 괴사되어 버렸어. 그거는 욕창 3단계. 그리고 4단계라고 하면 이때는 가장 심각한 단계죠. 그래서 이때 4단계는 뼈나
뼈라든지 또는 힘줄, 뭐 인대 있죠. 힘줄 또는 근육 이런 게 전부 다 노출돼 있어. 그래서 안에가 막 뼈 같은 게 막 드러나고 이런 단계까지 가면 힘줄이 막 드러나고 근육이 막 드러나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거는 4단계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4단계 때가 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단계. 그러면 이때 심각한 단계는 3단계 정도부터는 아주 심각해지겠지. 그래서 3단계 때는 피부, 표피, 진피, 피하 이런 데는 다 없어. 상했어. 그런데 4단계 때는 그 밑에 표피, 진피, 피하 밑에 뼈, 힘줄, 근육 이런 데까지 다 못 쓰게 된 거는 4단계. 되셨습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수포가 관찰된다고 했으니까 수포 하면 몇 단계였다? 2단계였잖아요. 2단계.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3번입니다. 87번에 86번 욕창의 단계는 한번 참고로 여러분 알아놔두세요. 그 다음에 87번은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유의사항인 거죠. 여러분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8번에 보시면 외과적 모균술 원칙상 멸균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랬죠. 그럼 이 중에서 멸균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거다? 5번에 보시면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거즈. 그러니까 멸균은 결론적으로 멸균은 뭐와 접촉만 해야 된다? 멸균만 접촉해야 되는 거죠. 그럼 멸균이 소독된 거랑 닿아버리면 더 이상 멸균은 아닌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5번입니다. 봐주실 것. 자, 89번에서는 단순 도뇨 방법이거든요. 단순 도뇨 하면 한 번 하고 뺄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봐봐요. 1번에 보면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 보는 거는 유치 도뇨죠. 풍선을 부풀리는 거는 유치 도뇨, 벌루닝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소독을 할 때 남자는 어떻게 닦았습니까? 2번에 보시면 요도구 밖에서 안으로 닦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남자 소변줄 꽂을 때 소독은 안에서 밖으로, 요도에서 안에서 밖으로 닦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밖으로. 틀렸어. 그 다음에 여자는 이때 어떤 자세를 합니까? 여자는 배횡와위, 남자는 앙와위를 하는 거죠. 앙와위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4번에 보시면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왜 고정할 건데요? 왜 합니까? 고정하는 이유는 계속 꽂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 도뇨는 고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한 번 하고 바로 뺄 거니까.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유치 도뇨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대음순을 벌려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닦았지? 위에서 아래로 또는 회음부에서 항문으로 또는 다르게 말하면 요도에서 항문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치골에서 항문으로. 되셨습니까? 그렇게 닦는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것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90번에 보시면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입니다.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 자,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은 어쨌든 어디부터 하는 게 씻는 게 쉽다? 씻는 순서는 먼저는 얼굴부터야. 얼굴 씻고 그 다음에 목 씻고 그 다음에 양팔 씻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가슴 씻고 그 다음에 가슴 밑에 복부 씻고 그리고 다리 밑으로 씻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스캔하는 거 여러분. 얼굴, 목, 그 대신에 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슴부터 다리까지로 쭉 내려가. 그리고는 옆으로 눕혀. 그리고 어디 씻는다? 등을 씻는 거죠. 등을 씻고 다시 똑바로 눕혀서 음부 씻고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할까요? 손톱 그리고 발톱 정리하는 거죠. 이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하는 거. 그리고 얼굴을 씻길 때는 눈부터 씻기되 안에서 바깥으로 씻긴다는 거.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목욕물의 온도는 몇 도 정도로 합니까?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
정도 물이 좋고, 이때 온도계가 없다면 뭘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좋다? 팔꿈치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좋고 하는 게 침상 목욕입니다. 봐주실 거. 그리고 침상 목욕은 스스로가 혼자서 못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스스로 못할 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자, 91번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입니다. 맞나요? 이때 1번에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맞죠? 젖은 수건을 깔아라. 그리고 건조한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컵에 뚜껑은 씌워서, 그리고 씻을 때는 어떤 물? 찬물. 그 안에 물도 찬물. 뜨거운 걸로 하면 플라스틱 모양이 틀어지니까. 그리고 의치는 수술실에 갈 때 빼. 그리고 무의식 환자도 기도 유지를 위해서 빼. 그리고 경련 환자도 기도 유지를 위해서 의치를 빼고. 되셨죠?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4번에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책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쓰는 거. 그리고 꺼즈를 이용해서 닦는 거 아닙니다. 세정제와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준다. 그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등 마사지입니다. 등 마사지. 자, 등 마사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합니까? 보기. 엎드린 자세를 해야 되겠죠? 보기. 아니면 옆으로 눕혀도 돼. 측위. 둘 다 돼. 보기. 측이 되고, 그것도 이때 딱 이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뻑뻑하잖아요. 뻑뻑이 뭔지 알죠? 뻑뻑하니까 어떻게 해줄까? 윤활제를 쓰겠지. 근데 윤활제가 막 겨울에 추운데 막 차가운 로션을 해주면 차갑지. 그래서 차가운 상태가 아니라 그냥 좀 따뜻한 상태, 따뜻하다는 게 이제 너무 차갑지 않게 해서 해주라는 거죠. 4번도 틀려서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 할 때 피부에 알코올로 마사지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갔죠? 알코올은 안 들어갔었어.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혈전성 정맥염이 있으면 혈전, 피떡이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 다른 데로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하면 안 돼. 혈전성 정맥염일 때 마사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 이 부분은 뭔데 그러면 욕창이네. 그럼 빨갛게 되었다잖아요. 그럼 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건데 여기를 자꾸 마사지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 하지 말고 측위로 눕혀주는 거죠. 공기에 노출시키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욕창이 안 생겼을 때는 마사지를 하면 좋아. 하면 좋은데 이미 생겼을 때는 마사지는 중지하고 압박을 받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때 마사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고입니다, 여러분. 자, 부드럽게 마찰을 하는 것. 부드럽게 길게 문질러서 마찰하는 건 뭐라고 하더라? 가볍게 마찰한다. 경찰법이라고 했어요. 경찰법은 피부에 우리가 부드럽게 길게 문질러 주는 거. 가볍게 마찰한다. 경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마사지 할 때 피부를 이렇게 찝어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찝어 올리는 거. 그 방법은 뭐라고 한다? 윤활법이라고 했어요. 윤활법. 피부를 살점을 약간 찝어 올리듯이 하는 거. 쪼물딱 찝어 올리는 거는 윤활법. 그 다음에 가볍게 토닥토닥 손을 모아서 두드려 주기도 하죠. 그거는 뭘까? 가볍게 두드린다, 경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한번 봐주실 거. 그 다음에 93번에 구강간호 때 무의식 환자 어떤 자세로 해서 구강간호 해줄까요? 측위로. 그죠? 측위로. 기도 유지를 위해서 측위로. 그리고 구강간호 때 어떤 약 안 써요? 안 쓰는 거? 알코올 안 쓴다는 거. 알코올 안 쓰죠. 그리고 백태 낀 혀의 주건 조직 제거, 그리고 구강간호, 구취 원인 제거, 어떤 약이었죠? 과사나 수소수 이런 거 기본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4번에 보시면 자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을 구별하시는 문제인데 94번은 등척성 운동을 물었어. 자 등척성 운동은 여러분 어떤 거였어? 관절을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되셨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 저놈의 개놈의 자식 때문에 진짜 내가 자, 등척성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만 줘서 특정 근육을 강화시킨 거예요. 자, 키워드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길이가 변했다, 안 변했다? 길이가 안 변했어. 그냥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는 거죠. 텐션만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좀 쪼였다가 풀어주고 조였다가 풀어주는 건 관절을 안 움직이고 힘만 주는 거잖아요. 긴장감만. 그게 몇 번이죠? 1번이죠. 다리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풀어주고 조였다가 풀어주고 이런 거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등장성 운동은 어떤 겁니까? 관절을 움직여서 그 말 들어갈 거야. 관절을 움직여서 길이가 변했다. 이런 말이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런 거는 등장성, 길이가 변한 거는 등장성입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여러분 95번. 자, 95번에 보시면 자, 어깨 수동 관절 운동 범위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운동을 하나 봐. 그럼 여기에서 어깨 운동은 여러분 보기에서 잘 보시면 95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혹시나 이런 문제를 보셔서 모르겠다 하시면 넘어가도 여러분 전혀 실기 파트에서 문제가 안 돼요. 모르셨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5번에 보면 5번을 보세요. 팔을 몸통으로부터 여러분 상상을 해봐. 자기 생각을 해봐.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대.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바깥으로 나갔대. 그러면 몸의 정중앙에서 멀어진 거지. 이건 뭐야? 외전. 그러다가 다시 몸통으로 옆으로 돌아왔대. 이거는 내전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 쫙 폈다가 조였다 앞으로 왔다가 또 쫙 폈다가 이거 뭐다?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의 내전 외전 운동입니다. 답은 여기서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어깨 운동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손목 같아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머리 양측을 지지해서 귀가 어깨에 닿도록 옆으로 기울이니까 구부린 거지. 목 운동, 굴곡, 구부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잡고 손목을 어깨 쪽으로 구부렸다가 펴준다. 손목을 하는 거 손목 운동인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완, 팔을 아래쪽을 잡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에 다시 위로 올렸다 했을 때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했다가 제꼈다가 하는 굴곡 신전 운동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신경 크게 쓰지 마세요. 참고로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96번에 보시면 수술 전 금식에 대한 간호입니다. 자, 수술 전 금식할 때 4번에 물은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맞는 말 아닌가?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7번에 보시면 편도선 절제 수술이야. 편도선 절제 수술하면 어떤 거 떠올라야 된다? 포괄숙가제 떠오르셔야 되겠죠. 어느 서울대를 가나 어느 병원을 가나 의원을 가나 똑같다. 편도선 절제술. 그 다음에 또 얼음 칼라, 아이스 칼라, 또 하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떠올라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98번 문제는 충분히 또 이렇게 그림 문제로 물을 수 있다고 우리 예상했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설명이 난 어려운 것 같아. 이
문제 설명 자체가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정강뼈 골절이랬죠. 정강뼈가 여러분 무릎 밑에 우리 대퇴골 있지. 대퇴골 밑에 뭐 있어? 무릎뼈 뭐라 그래요? 슬개골. 슬개골 밑에요.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있는데 굵은 뼈 안쪽에 있는 굵은 뼈 발가락 쪽에 있는 굵은 뼈 그 뼈 이름을 정강뼈라고 하는데 일명 경골이야. 경골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는 뼈가 뭐냐, 다리에 있는 뼈가 뭐냐 하면 경골이었거든. 이거를 정강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오른쪽 뼈가 골절로 솟고 있댔잖아. 그럼 어느 쪽이 불편한 거야? 오른쪽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만 해도 돼. 그냥 정강뼈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 사람 지금 환자가 목발을 보행할 건데 목발 보행할 때 평지 갈 때 어떻게 가요?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평지를 갈 때랑 그 다음에 내려갈 때랑 목발 보행할 때는 어떻게 갑니까? 목발하고 항상 짝꿍으로 나가는 거는 목발에서는 아픈 다리 같이 나갈 거야. 그래서 목발과 그 다음에 아픈 다리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다리가 나갈까? 건강한 다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갔습니까? 거꾸로 건강한 다리가 위에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서 버텨주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고 짝꿍하고 같이 나가야 돼. 짝꿍은 항상 누구다? 목발과 아픈 다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평지를 갈 때를 말하는 거니까 내용이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평지라고 쓴다면 목발과 아픈 다리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목발과 오른쪽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왼쪽이 나간다는 거. 그거를 딱 적어놓고 보시면은 밑에 별 설명에서 뭐 점 찍은 건 이동 중 목발 너무 어려워.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우리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1번 봐봐요. 1번에 보시면 출발점 보이세요? 출발점에 왼발 오른발이 예쁘게 나란히 있지. 그 다음에 목발이 앞에 있죠. 그럼 목발 어디쯤에 딱 짚어야 돼?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옆에 딱 서 있는 거야. 자, 스탠바이 했어요. 그 다음 뭐 나간다고? 목발하고 오른쪽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오른발하고 목발이 탁 찍어서 나가고 있는 거 1번에 봐봐. 두 번째 그림 맞죠?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왼발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마지막 그림에서 왼발이 앞으로 색깔 칠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연습했으니까 이런 거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갔었습니까? 지팡이는 평지를 갈 때 하고 또 내려갈 때는 어떻게 갔었어요? 건 순서로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건, 순서로 간다고 했었죠. 그죠? 요거까지 같이 봐주실 거. 그 다음에 99번에는 신체 역학의 원리입니다. 이동할 때 신체 역학의 원리. 항상 문제에서는 뭐를 물을 거냐면 허리 근육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허리 근육은 쓰면 안 돼. 허리 근육은. 그럼 어떤 것만 쓸까요? 엉덩이와 배 또는 다리 이런 데는 괜찮지만 결론적으로 허리 근육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X 되셨어요? 여기에서는 1번에 엉덩이와 다리 근육을 이용한다 맞는 말 1번 맞아요. 그리고 침대 높이를 2번에 보시면 허리 높이로 해야 되겠죠. 허리 높이 보조해주는 내가 나의 허리 높이 그래서 허리 아래가 아닙니다. 3번 침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내가 허리를 구부리게 되잖아요. X 4번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틀렸다니까. 어디를 구부려야 된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는 펴는 거죠. 거꾸로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에 두 발을 모아서 서는 것보다는 양발을 벌리라 그랬죠.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는 게 좋죠. 이런 거를 기저면을 넓힌다 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동식 원칙. 그 다음에 100번에 가려움증에 있는 환자
가려움증 있는 환자. 근데 뭐 에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에라고 안 했어요. 환자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싶은 거니까 뭐 하면 돼? 장갑 보호대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어린애라면 소아라면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1번도 되겠죠. 1번은 뭔데? 팔꿈치 보호대. 그죠? 팔꿈치 보호대인 거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뭔데요? 낙상 방지 하면은 재킷 보호대. 그리고 4번은 손목 보호대 같은 거죠. 손목 보호대 이거 할 때 보통 매듭은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한다 그랬다? 크로브 히치 매듭. 크로브 히치 매듭.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